내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며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90억 분의 1이거든요. 우리 몸을 잘 보십시오. 해부학자, 생리학자, 의사들은 한 사람의 혈액 구성도와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문도 다르고 입술 주름도 다르며 심지어 귀 모양도 다 다릅니다. 발가락의 지문도 지구상 유일무이한 것이죠. 나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는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알다시피 사람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관한 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가장 지적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죠. 삶의 질, 인간관계,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유명한 철학자, 해부학자, 학자들이 평생을 다 바쳐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피조물로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극작가 유진 오닐이 인간이란 말이나 돼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을 한다는 걸 제외한다면이라고 말했듯 각자의 생각은 자신만의 유일한 것이며 신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전기가 전기 법칙에 따라 흐르고 물리적인 현상은 물리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자연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듯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확고한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칙은 우리 삶에 100% 작용하며 우리가 이루어내는 성공 하나하나가 모두 기본적인 마음 법칙의 조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문제나 어려움도 모두 이 기본 법칙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마음의 법칙부터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법칙은요. 잠깐만요. 이 법칙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대학, 연구기관들이 수없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얼마 전에는 한 연구 집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통제의 법칙이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현재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느 때가 가장 좋았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인간에게 쥐고의 선은 행복, 즉 마음의 평화와 원만한 대인관계에 있다고 정의를 내린 이래 통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법칙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말하자면 살아가는 데 생기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확실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일어나며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성공도 우연이 아니죠. 행복함 혹은 덜 행복함,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의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욱 풍성한 행복, 더 나은 건강 등 인생의 어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또 만들어 보십시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원인이 뭔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도 과거로 돌아가서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그 원인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인과의 법칙은 우주 불변의 철칙입니다. 즉, 나의 생각은 곧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원인이면 상황은 결과입니다. 생각의 원인이 돼서 어떤 상황을 불러오니까요.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게 직업에 대한 생각이거나 대인관계나 건강 혹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생각이 원인이 돼서 상황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다음 법칙은 신념의 법칙입니다. 신념의 법칙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믿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실어 무엇을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 출신의 한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몇 년 전에 어떤 심리학 저널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전학년 전 과목 모두 A+를 받은 이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자 AST, 일종의 수능시험 결과를 대학에 보냈더니 몇 주 후에 대학에서 회신이 오기를 저희 대학 AST 결과 귀하의 점수는 98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입학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AST가 뭔지를 몰라서 98이라는 숫자를 IQ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IQ가 98이면 평균 이하라서 대학에서 공부하기에는 20포인트 정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과 올레이었던 성적은 잊어버리고 자기는 대학 수준에 못 따라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여튼 진학을 하긴 했는데 한 학기를 마친 그의 성적은 전 과목 낙제 아니면 겨우 과락을 면한 정도였죠. 그러다 지도 교수님이 그를 불러서 대체 왜 그러냐? 자네는 고등학교 때는 뛰어난 학생이었어. 게다가 지금 과정은 고등학교 수준보다도 약간 어려울 뿐이라고. 혹시 여자 문제인가? 아니면 마약인가? 적응을 못하는 것인가? 대체 무언가? 그러자 그 청년은 교수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 겨우 IQ 98짜리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그 청년의 서류를 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는 대학에 들어올 때 AST에서 겨우 98을 받았다고요. 학생, 그건 IQ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네는 AST를 치른 전국 학생들 98%보다도 성적이 나았다는 뜻이야. 자네는 우리의 대학에서 최고로 똑똑한 학생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일세. 네, 그 청년은 교수실에서 나와 AST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 숫자가 자신의 IQ가 아니라 비율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계속했고 2년 후에는 그 대학 3만 명 학생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한 것이죠. 일단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꾸고 자신의 현재를 바꾸면 현실은 자동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다음 법칙은 기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신념의 법칙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흔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주제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믿음이 사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생각하면 곧 믿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기대의 법칙은 기대한 만큼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기대한 만큼이요. 기대, 특히 결과에 대한 기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만큼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루센달 박사는 이 기대 심리에 관해서 100여 가지의 실험을 통해 기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기대는 전혀 틀린 정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그 기대는 다른 사람, 사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기대를 하면,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 놀랍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인가요? 루센달 박사는 기대 심리에 관한 다양한 실험 끝에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평균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련의 실험 중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3명의 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로 선발되었다. 따라서 여러분께는 지난 학기 말에 실시한 지능지수 검사에서 IQ가 가장 높은 걸로 드러난 30명의 학생들을 각각 배정하겠다. 각 교사들은 이 학생들을 1년 동안 맡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이 학생들의 해당 연도 학업 성적은 평균보다 20%에서 30%는 뛰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나 그들의 부모에게 그 학생들이 우수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또한 교수 방법은 전과 똑같아야 하고 과연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지 각 교실을 관찰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3명의 교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 교사들은 너무 좋아서 모두 흥분 상태로 교장실을 나선 뒤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태껏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학기가 끝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 학급은 그 학교는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업 성과를 올렸습니다. 학기가 끝나자 교장은 다시 그 세 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한 해였죠. 그러자 교사들이 네, 대단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향학열이 강한 애쓰는 애들이었죠. 라고 말하자 교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실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기 말에 90명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선생님들 반에 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린 그 학생들의 IQ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죠? 교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이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잖아. 그러자 교장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그걸 모자에 넣고 섞어서 석장을 뽑았는데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사람 사는데 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의 법칙은 인력의 법칙입니다. 인력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은 살아있는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석이다. 자석이라서 자기가 주로 하는 생각과 어울리도록 환경이나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안에서 모든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물질은 진동하죠. 사람의 피부 등 모든 물질은 각기의 분자 구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출의 법칙이 있죠. 열역하게 나오는 밖으로 방출하려는 원리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생각도 역시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생각도 진동을 해서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니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 받아보니 바로 그 친구더라. 혹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방금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라고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하죠. 이러이런 데 가서 저녁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면 아내가 이러이런 데 가서 저녁을 먹읍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다룰 법칙은 상응의 법칙입니다. 상응의 법칙이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다면 안에 있는 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대로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바깥쪽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바깥 세계는 거울이다.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의 결과며 밖에서 보이는 일은 자기 내면의 일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자기를 바꾸고 싶거든 내면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유명한 철학자인 코난 나이팅게일은 자기 삶은 바꾸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한 인용문 때문에 한밤중에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그 인용문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법칙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